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복숭아 농업대학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저도 평생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농사를 좀 지어보고 그러지만은 이 배우면 끝이 없는 거라요. 배우면 끝이 없는 거고, 계속 신기술 또 신품종 또 뭐 신재배 농법 이런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농업대학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좀 연구를 하시고, 옆에 있는 분 잘하시는 분들한테, 선도랑가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가지고 그분들의 좋은 실력, 재배 잘 파는 방법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만들고 그래서 칠곡 복숭아가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숭아가 뭐 좀 이따가 보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복숭아가 경상북도에서는 복숭아 주산지가 제일 많은 데가 영천, 경산, 청도가 제일 많습니다. 칠곡은 지금 제가 몇 헥타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천 같은 데는 많을 때는 한 1900헥타까지 갔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샤인마스켓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제가 보는 한 1600헥타가 정도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천은 복숭아가 전국 1등, 샤인마스켓도 면적이 전국 1등, 자두가 전국에서 5번째, 사과가 전국에서 8번째.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과일이라고 하면은 영천이 육지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 빼놓고 나는데 육지에서는 제일 많고, 일본 가면은 가수가 제일 많은 데가 일본 도쿄 근방에 가면은 야마나시라고 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역시 사과가 1위, 사과란다. 복숭아가 1위, 사과가 1위. 영천, 경산하고 비슷한 그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4시간 동안 복숭아 산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복숭아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얘기, 뭐 책에 나와 있는 이론보다도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면서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되게 실력이 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숭아 산업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방향, 또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것이 돈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나눠볼까. 이것은 제가 타이틀이 수영관리와 신초관리인데, 앞에 있는 복숭아는 황기비 복숭아입니다. 황기비 황도인데 8월 18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해마다 땁니다. 따는데 황도 복숭아 중에서는 이 복숭아 좋아가지고 소비자들이 맛없다 소리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숭아를 팔 때 황기비 황도하고 조금 후에 나오는 거 8월 말에 나오는 사쿠라 백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기비 황도 사쿠라 백도를 팔 때에 공판장에는, 옛날에는 공판장을 해가지고 주로 파는데 저는 다 앉아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90%, 그럼 무인 판매대를 해가지고 10%는 무인 판매대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사쿠라 2 황기비, 여러분들 뭐 송이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뭐 1능이 2송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복숭아를 농사를 지어 보니까 1 사쿠라 2 황기비, 1 황기비 2 사쿠라, 그만큼 복숭아 중에서는 맛이 괜찮다. 어느 소비자한테 갖다 줘도 소비자가 이거 먹고 맛없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타이틀에다가 올려봤습니다. 복숭아 이중봉지를 씌워서 수확 15일 전에 벗겨서 착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중봉지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천 같은 데는 이중봉지를 신청을 받는데, 이중봉지가 한 장에 33원, 작년에 30원 하다가 한 장에 33원, 일반 7절 봉지, 헛봉지, 뺑아리색 이런 것은 한 장에 지금 뭐 10원인가 12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단체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본 데는 복숭아 이중봉지를 씌우고 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그런데 차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6, 7년 전에 복숭아 이중봉지를 시작하다가 벗기는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참에 막 산기다시피 해가지고 좀 늦게 벗겨가지고 뭐 그러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술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저 소개입니다. 저는 뭐 보시는 바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농고 농대를 졸업을 하였고, 전 영천시 농업교육센터에서 제가 한 30년간 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복숭아 산업 일본 연수를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자부담 들여서 제가 3번 갔다 왔습니다. 영천 농업인들하고, 전국의 농업인들하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뭐 3박 4일 또는 뭐 5일 이렇게 해서 일본에 한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복숭아 수출 때문에 경상북도 복숭아 수출 기술 지원단으로 해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복숭아 수출을 하면은 거의가 홍콩 시장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홍콩 시장에 갔어요. 홍콩 시장에. 그래서 홍콩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일본 물건하고 우리나라 물건하고 지금 경합이 되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일본 물건 가격의 평균 한 반 가격 조금 더 받고 있어요. 제가 보는데 물건은 자꾸 따라가는데 그만큼 인지도가 좀 적다. 왜 홍콩에는 관세 없이, 검역 없이 막바로 복숭아를 수출할 수 있나 하면은, 거기는 농산물이, 홍콩은 가보시면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만 농지가 없어요. 농지가 없다 보니까 전량 수입을 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어떤 과일이든지,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칠곡에서 만약에 작업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오늘 저녁에 물류를 해가지고 보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홍콩 마트에다가 다 진열을 합니다. 그만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국 복숭아가 그렇게 지금 진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 스페인, 이탈리아도 제가 가봤습니다. 와인 산업, 영천에 그 와인이 유명한 와인 산업 활성화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갈 때에 제가 이태리 복숭아 꼽힐 때 보고, 제가 이탈리 복숭아 산업도 조금 벤치마킹 할 기회가 있었고, 지금 해외 시장이라고 하면 스페인 복숭아 같은 것은 세계 시장을 지금 주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납작 복숭아, 여러분들, 반도 복숭아, 이것이 스페인산인데, 이거하고 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산 복숭아가 세계 시장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날씨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좋아요.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면서 우리나라보다 수확 시기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복숭아 같은 것이. 스페인, 이탈리아.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여름철에 장마가 되가 우기가 있어가 습도가 있어가지고 탄저병 같은 거 낙과를 신경 써야 되지만, 그쪽에 하도 기후가 좋다 보니까 낙과 병에 자유로우니까 당도가 우리보다 훨씬 올라가고, 그래서 스페인 복숭아도 앞으로 여러분들 세계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것이 미국 캘리포니아 복숭아하고 그런 것이 기계로 해가 기계로 따니까 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복숭아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원래 복숭아는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원산지인데 이것이 저 페르시아 실크로드를 타고 저쪽에 페르시아만 이란 쪽, 터키, 이란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유럽 대륙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도 다시 아메리카 쪽으로, 아메리카 정복할 때 다시 가져가가지고 그래 퍼졌는 겁니다. 그래 퍼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일본으로 갔고, 뭐 그러한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과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사랑 동호회 뭐 제가 창설 멤버입니다. 비전 농업 경영을 했는데 2001년도부터 제가 센터 근무를 하면서 영천센터는 당직을 하다 보면은 복숭아하고 포도에 대해서 묻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할 것 같으면 저는 그때 제일 처음에는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를 심어가지고 농민들하고 이제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3년 해보니까 이 포도가 별로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 그때부터 복숭아를 갈아타서 한 보루꼴을 해가지고 제가 산지 약산 경사진대에 했는데 한 20년 동안 해가지고 실패 아닌 실패를 무수히 겪었습니다. 제가 공판장에 가면은 딴 사람 같은 한 상자에 2만원, 2만 5천원 받는데 제가 어떤 때는 뭐 만 몇천 원도 받고 어떤 때는 디기 쪽 팔릴 때는 5천원, 8천원도 받아봤어요. 예? 5kg 한 상자에 5천원, 8천원도 받아봤다. 그래가지고 남한테 얼마 받았노 하고 하면은 부끄러워 이야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무수한 시행착오를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팔로도 할 때 함부르코성 뭐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어디 물류에 내든지 뭐 서울 가락에 보내든지 어떻게 한다 해도
한 품종이 딴다 그러면 적어도 50상자 내지 100상자 정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상인이 다 내려야 되지. 그 뭐 20상자, 30상자 이래 만들어서 서울 올려보려면 가격 잘 나올 리가 없어요. 예? 잘 나올 리가 없고. 여기는 어느 공판장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청가 같은 데 그런 데 가도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줘야 어느 정도 가격을 쳐주지. 보통적으로 뭐 여 한번 내고 저 찔끔 내고 이래서 하면 자기 복숭아가 아무리 맛있어도 제가 본 데는 시장에서는 좀 외면을 당한다 이 말씀.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복숭아 산지를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서 이래 보니까 좀 우리가 칠곡 대구 쪽에가 좀 불리한 것이 지금 어디까지 나오면 순천 같은 데는 여기는 그린 황도를 6월 한 25일쯤 되겠답니다. 제가 대구 쪽에서 저 농장이 대구 가창이라고 하는 데 하나 있고 영천에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린 황도를 작년에 초물 6월 25일 날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순천 같은 데는 제가 6월 한 15일쯤 돼가 수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조생종 나오기 전에 조생종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제가 본 데는 조생종 본격적으로 나오면 7월 한 10일쯤부터 해가지고 조생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경봉 나올 때부터 그때 가지고 한물 정도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 밑에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순천은 여기보다 빠르고 특히나 요즘 고흥반도 저 전라도 쪽에는 그린 황도 같으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제가 보는 6월 5일 하면 6월 10일 되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칠곡보다는 한 보름 내지 20일은 빠를 것이다. 그래 그 사람들이 많이 좀 돈을 요즘 껴있게 좀 가지고 가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청도 밑에 보면 밀양이 있습니다. 밀양 쪽에도 요즘 옛날에 없던 복숭아가 좀 많이 좀 돼갔어요. 그러니까 뭐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복숭아를 심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옛날에는 장마가 6월 장마라 해가 6월 한 20일부터 7월 한 초까지 장마가 지속되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보면 6월 장마는 없어지고 7월 달 가서 좀 장마가 있고 8월, 9월 늦장마가 지금 기승을 부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조생종, 극조생종 하는 사람들은 7월 한 10일 전까지 15일 전까지 따는 사람들은 제가 본데 칠곡에도 경쟁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일찍 따는 복숭아는 험과 발생이 적다 이 말씀입니다. 100개 따면 한 90개 정도는 팔아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돈을 버리고 빨리 손을 턴다 할까 손을 씻고 어떻다. 그래 그런 장점이 좀 있는데 대신 수량은 좀 적다. 예? 수량은 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이 자유고 옛날에는 귀농 하든지 뭐 하든지 뭐 중생종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본 중생종은 여러분들이 팔로가 없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만생종은 영천 지역 같은 데 보면 만생종 8월 20일 이후에 나오는 성백, 대명, 환타지아 아마 이런 것은 전국에서 영천이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왜냐? 전국 영천이 제일 많으니까 영천이 전국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어디까지 올라있나 하면 저 원주, 춘천 이런 데도 잘 팔아먹습니다. 왜냐? 영동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직판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 저 양구 빤찌볼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숭아 사례 어떤지 성공 사례 돈을 평당 얼마 정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복숭아 수영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고 복숭아 신초 관리 및 비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특수 영농 사례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탄저병 방제는 어떻게 하고 성공병 방제는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 그러고 난 뒤에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답은 잘 팔아가 돈 많이 버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 동안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복숭아 산업을 한 평가를 해보면은 재배 면적이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봐 같이 작년, 재작년에 샤인마스카스로 많이 이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보건들은 다시 복숭아 재배 면적이 늘지 않겠는가. 샤인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샤인 또 죽쓰고 있으니까 다시 복숭아 재배 면적이 좀 늘어나지 않겠는가. 포도도 샤인이 조금 줄면서
옛날처럼 캠벨이라든지 MBA라든지 거봉 쪽으로 다시 면적이 좀 늘지 않겠는가. 제 영천이나 경산 쪽에 있는 사람들 출세를 보건대 제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자, 2년 전 2020년 2만 헥타가 넘다가 지금 2만 헥타가 채 안 됩니다. 안 된다만 우리나라가 재배 면적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요. 일본 복숭아가 유명하지만 일본 복숭아는 재배 면적이 한 13,000헥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도 재배 면적이 많다. 지역별 작년에 비 오는 편차가 심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작년에 잘 팔아먹었습니다. 저도 7, 8, 9월 달에 잘 팔았습니다. 복숭아. 만만 있으면 없어서 못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여기 있죠. 영천 기준, 영천 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이 반밖에 안 왔어요. 반 내지 70%밖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좋았었고, 제가 작년에 저쪽에 장원 복숭아 축제 때 올라가가지고 장원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기라요. 그쪽에는 6월달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가 7월달은 평년야가 비슷했는데 8월달에 막 퍼붓는 거예요. 평년에 비해서 배가 와다 보니까 장원 황도가 주축인데 장원 황도가 다 떨어지고 한 나무에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달리는 나무가 천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원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야말로 패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뭐야? 낙과리 수확량이 없었으니까 그만큼 기후 편차가 심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앞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그래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낙과가 많다고 하는 것은 퇴비라든지 유박을 많이 줬다든지 비료를 많이 줬다든지 수시를 강하게 했다든지 그런 연유가 있고 아니면 병충해 방제도 수납방 같은 걸 또 소홀히 했다든지 도장지가 많아가지고 수시가 세다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고 물 관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참 비가 많이 와도 안 그렇도록 점진적으로 연간 계속 물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조생종 신비 같은 거는 작년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신비 같은 것은 가격이 좋다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기에 수확해가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주문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신비가 맛이 없으니까 재주문이 안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경상 같은 데 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농민들이 다 돈은 빨리 버리고 빨리 따고 이웃집 따고 이러다 보니까 복숭아를 조기에 출하를 하는데 자기가 단골이라든지 고급 손님한테 팔 경우에는 충분히 제가 보는 데는 좀 당도를 올려서 그래 파는 것이 복숭아 전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작년에는 중생종 수확기 7월 20일경부터 탄저 발생이 심했는데 언젠가 하면은 대월 그레이터 끝물부터 경봉 초물 사이부터 탄저가 작년에 오기 시작해가 영천 같은 데는 특히 꼭지 탄저도 많이 왔고 그래서 경봉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천에 1등 농사 짓는다 하는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분들도 작년에 많이 피농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으면 여러분 탄저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다. 그럼 탄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 나중에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볼 겁니다. 초창기에 약을 전문 방제약을 한두 번 치고 그 중간에는 내성 안 생기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방제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달리 큰 데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눈 좋은 사람 F6제 만들든지 해가지고 연간 방제력 계획을 첫 번째부터 해가면 14번째 하든지 첫 번째부터 15번째 하든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든지 해가지고 요번엔 살균제 뭐 돼가고 다음에 살충제는 뭐 돼간다. 그거 하고 저거 하고 내성이 안 생기도록 탁탁탁 집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탄저에 여러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농약방에서 가서 돌락한 대로 주고 저렇다면 그래가지고는 제가 보는 데는 안 된다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작년에 청도 복숭아 연구소에서 저거 세미나 할 때 그 제일 뒤쪽에 보면은 농약 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게 트리 아졸게 가지고 무슨 개통 농약 쫙 있습니다. 그것이 요번에 이거 치시면 저거 치고 해가지고 교로 살포해가지고 내성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탄저병 약이라도 같은 탄저병 약이라도 여러분들 농약 회사 이름만 틀리지 같은 농약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에이플, 뭐 카브리오, 뭐 이런 거 다 같은 영역입니다. 다 같은 영역.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를 해주게 됩니다. 자, 작년에 또 낙과도 많이 됐습니다. 낙과를 많이 돼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낙과 대책도 여러분들이 쉬어야 돼요. 그럼 낙과 대책을 어떻게 쉬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비료량은 무조건 퇴비나 유박이라든지 처음부터 비료를 많이 욕심이 내면 안 돼요. 가능하면 좀 모자르다 싶어서 추비로 조정을 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부터 많이 줘놓고 난 뒤에 수세가 세고 도장지가 많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낙과를 줄이려고 그러면 엄청 힘이 들고 몇 년을 소모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주고 절대 비료를 욕심내면 안 된다. 그리고 품종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다양해. 6월 말부터 6월 한 20일 정도부터 수확해가지고, 예? 지금 늦게까지 만성항도부터 대구 지방이 한 10월 5일까지, 작년에 제가 10월 5일 날 마지막 수확했습니다. 수확했으니까 그만큼 품종이 막 엄청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이 있는데 계속 이름이 바뀝니다. 계속 이름이. 예? 어떤 게 예를 들면은 경봉 변이지가 보면은 경봉, 차돌, 천일도, 예? 또 어제는 뭐 태연도 해가지고 막 거기에 계속 다 같은 경봉피가 있는 것인데 이름을 계속 그렇게 바꾸고 거기에 약간 변이가 있고 좋은 것은 또한 뭐 그렇게 품종이 상당히 다양화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 사례, 복숭아 농사를 얼마를 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천에 이제 우리 이모시의 농가인데요. 경봉을 500평 해가지고 4.5kg 850상자를 다가 1,500만 원을 조수비를 받습니다. 평당 3만 원인데 500평에 850상자 따딱하면 보통 따는 거 되게 많이 따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이 농가는 범위는 어떻게 중요하냐면 다음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만은 5m에 2.5m 간격으로 심었다가 중간에 좀 복잡다 싶으니 한 나무 베쁘고 5m에 5m로 그렇게 해서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짓는데 지금 4.5kg가 지금 2021년도까지 4.5kg가 가는데 지금은 거의 또 4kg로 가고 4kg 추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4kg로. 왜냐 여러분들 복숭아 4.5kg 담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고역이 아닙니다. 왜냐 특히 뭐 저거 선별 라인 타고 가지고 선별기 있으면 탁탁탁탁 할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 손 선별을 한다든지 한 개 한 개 해가지고 전자저울로 해가지고 한다 하면 4.5kg 담고 달라고 하면 14개를 담을까 16개를 담을까 14개를 담을까 한다 하면 한두 개 더 담는데도 신경이 포장 작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4kg 상자에 담으면 담기가 쉽다 이 말씀입니다. 꼼꼼하게 안 하면 되니까 대강 담아도 4kg 다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숭아 상자 거의 다 4kg로 바뀌고 있어요. 예? 복숭아 상자가 거의 다 4kg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런 거의 성공 사례는 이중 봉지를 재배를 해가지고 경봉을 색깔을 환상적으로 낸다 이 말씀입니다. 내고 좀 착과량을 적게 한다. 복숭아 중에서 동해에서 제일 약한 것이 이 경봉이 또 동해에 약합니다. 이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천은 되게 추운 데는 아닙니다. 영천 경산은 되게 추운 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성, 안동, 상주는 좀 덜죠. 의성이 내륙 분지로서 제일 춥습니다. 예? 어제만 해도 영천 의성 -3.6도인가 3.2도 내려갔다 갔거든요. 그래 의성은 저 추운데 경봉 같은 의성 쪽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 문제가 되는데 영천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지금 경봉입니다. 경봉인데 이것을 주면은 맛이 경봉 따라올 게 없다 그럽니다. 쿠가 단단하면서 상인들이 좋아하면서 오늘 못 팔면 내일 팔아도 되고 유통기한이 좀 길고 맛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그래 이런 거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동해를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수확 기간을 단축해라. 보름이가 2줄 딸 것이 아니고 자기는 조금 해가지고 딱 2번 따고 치웁니다. 일주일 만에 딱 해가지고 첫 번 따고 두 번 따고 한 일주일 만에 전략을 다 수확을 해본다 이 말씀입니다. 예? 수확을 해가지고 복숭아의 힘을 좀 실어준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 약간 적게 달고 그래 하다 보니까 동해는 걱정이 없더라. 그리고 저 완숙가로 계속 맛있는 과일을 주다 보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해서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좀
시설 보시지만은 봉지 벗기기 전에 저 전쟁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복숭아 밭은 좀 어설픕니다. 어설픈데 Y자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본 데는 안에 25mm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유인을 하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본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복숭아 수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편리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밑에 V자로 할 것인가 Y자로 할 것인가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신규 개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넓게 심어야 여러분들 후회가 없습니다. 예? 적어도 7m, 8m 아니면은 자연류 방임하는 사람 10m까지 심으세요. 그래 10m까지는 안 심어도 제가 본 데는 한 8m, 7m, 8m로 가는 것이 영천의 고수들, 전국의 복숭아 농사 좀 짓는다 하는 고문들 그런 사람은 다 넓게 갑니다. 넓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중번기 다 씌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지 우선시골에가 평당 42,000원, 대구 중앙청가하고 영천청가에 내는데 1,500평의 에서 3,700상자를 따가지고 납품한다. 이 농가는 3kg부터 납품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린 황도 같은 거는 그린 황도 여러분 먼저 하죠. 지오마루로 가는 그린 황도는 2.5kg부터 담습니다. 2.5kg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3kg 7월 말까지 용택골도 나올 때가 7월 말까지는 3kg 담습니다. 10,000kg. 그리고 7월 어떤 사람은 7월 10월, 7월 한 20일까지는 3kg 많이 담고, 그 이후에 중생종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4kg. 그리고 천도계통에는 뭐 그전에도 무조건 5kg. 그리고 10kg.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농가는 보면 평당 42,000원을 사는데, 적심을 더 수시 안정, 전량 공기 재배, 주지와 척지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공 태셔가지고 고당도 복숭아가 생산된다. 전국에서 전화 왔다 하면은 영천에 센터 전화 오든지 누구한테 전화 왔다 하면 이 농장의 단골입니다. 이 복숭아 밭에 이번 주지 개심 자연행을 보러 전국에서 1년에 관광버스 수십 대가 오고 가고 그럽니다. 이 농가의 특징은 1,500평 밭을 관수 라인을 했는데 관수 라인을 양수기 하나 가지고 1,500평을 한참의 커브를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그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그 관수 실력이 있어서 핵심은 처음에는 45mm나 처음에는 뭡니까 50mm가 나와가지고 다음에 45mm였고 40mm였고 30mm 끊티는 20mm가 이어가지고 전밭을 한참에 처음부터 압력을 쇠가 끊티는 압력이 쇠지니까 1,500평을 타이밍 하나 이어가지고 1,500평을 커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요즘 이분이 장점이 이제 지주대를 5m, 6m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워서 2번 주지를 했는데 지금 7m, 4m를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여기는 7m는 뭐죠 많은데 여기는 다시 한다 하면 7m, 6m로 하는 게 맞겠더라. 자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 농가의 특징은 여기서부터 이것을 수세가 약하면 약간 끈을 풀어줬다가 세면은 끈을 약간 풀어줬다가 수세가 약하면 다시 땡겨 올린다 이 말씀입니다. 수시로. 예? 그래가지고 땡겨 올리고, 이런 거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풀을 키웁니다. 풀을 키우는데 밑에 여기에 부직포 아닌 저거 뭡니까? 요즘 저 부직포 말고 위더탑인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을 깔아놨는데, 요거를 잘 보면은 하다 보니 기계 작업을 해보니까 어차피 밑에는 한 1m 정도는 기계 작업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랬으니까 요것을 밑에에 물만 들어가고, 예? 물은 들어가고 흡수되고 할 수 있는 위더탑 같은 거를 부직포 개통을 딱 깔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부직포하고 땅하고 경계 지점에 여기에 또
기계가 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기계 높낮이를 성형 예측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뒤에 잘못해가지고 부직구가 당겨 올 수도 있고 이거 높낮이 조절이 좀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놈과는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SS기 뒤에나 달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폭을 한 30cm 간격을 해가지고 편법으로 자기는 재초제를 한번 치는 거야. 예? 재초제를 풀이 완전히 눕기 전에 좀 가다 긁어친 좀 방해된다 할 때 그때쯤 돼가지고 제초제를 한 30cm 폭을 해가 쫙 가가지고 한번 쳐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기계 1년 내가도 봄철 제초제 한번 딱 쳐고 나니까 자기가 풀 베는 데는 제약이 없더라. 예? 이해 가십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앞으로 심으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이거를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 7m 이상을 하다 보니까 방제기 SS기가 도는데 안 되더라. 6m가 제일 적당하더라. 하는 사람은. 예? 그래서 약차가 요즘 그보다 더 좋은 기, 내가 1000리터는 제가 얼마 하는 게 저도 500리터 SS기를 짜리를 쓰는데 500리터 짜리 SS기 가지고 돌다 보니까 7m는 반대편까지 잘 안 가요. 안 가. 그래가지고 한 6m로 했는데, 저는 6m로 했는데, 이게 7m를 하고 7m 이상을 넘으면은 제가 본 데는 좀 약초를 다시 한번 더 돌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돈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약치는 거는 또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8m 시설에서 평당 8만원. 8m 시설이 한 10년 전부터, 10년 안 됐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영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 8m 하는 농가가 어림잡아 지금 한 150호 내지 한 200호는 안 되겠나.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기는 그림의 떡입니다. 떡인데 이 기술 수준이 많이 필요하고 적은 면적에서 자기가 기술이 좀 있고 거기에 또 푹 빠질 경우에는 8m가 권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복숭아한테 좀 유리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개심 자연형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본 데는 복숭아도 수명도 연장이 되고 복숭아도 좋은 과일을 보통 사람은 딸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8m 시설에서 310주에서 평당 8만을 했는데 이 농가는 뒤에 사진을 보면 밑에 5단을 할 것인가 6단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8m 주지에서 오다 보니까 제가 경산 쪽에 8m를 해놨는데 자두를 해가 8m에 이해놨는데 몇 단까지 올렸는가 막 9단까지 올리더라. 9단. 9단을 올려놨는데 자두꽃이 피다 보니까 이야 참 보기는 좋습니다. 9단 착착착착 막 사람 머리 뭐라 할까 아마 탁 친 게 탁탁탁 짜가지고 해놨는데 한쪽에는 9단 엄지 쪽에다 북쪽으로 보이는 북향 쪽에는 6단 저쪽에 남쪽으로 보이더라도 9단까지 해가지고 해놨던데 경산 쪽에는 보면 요즘 천도계통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8단, 9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m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고 자, 이 시설은 적심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적심을. 예? 성목이 되기 전에는 유목 때는 더 많이 해야 된다. 수세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는 대신 양파를 벌리가 8m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는 고르다. 밭의 전경입니다. 밭의 전경을 보시고 그 인근 농장의 밭입니다. 품종은 마도과입니다. 마도과인데 봉지 안 사고 재배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시면은 품종이 아주 과일 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거리 없이 고르고 당도도 이거는 제가 보니 끝내줍니다. 그렇게 시설을 수세 조절을 잘 해가지고 붉은 가지 않은 가늘고 단과지, 중과지 이런 경향에 있어서 달아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세를 안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설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설입니다. 최고 다수하는 농가 유명 500평에 5천만 원. 영천에서 유명 농사하는 복숭아 농사 잘 짓는 사람이 한두 부르고는 유명 농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의 장점은 시기가 괜찮다. 8월 한 20일 전후쯤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복숭아를 재배를 하라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나온 복숭아는 저는 7월 20일부터 8월
15일,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은 저는 복숭아를 안 하겠다 이 말씀. 복숭아 농사를 지어보니까 20년 동안 제가 고생했는 것이 그때는 복숭아 아마 저는 맛있다고 갖다 줘도 가면 넘쳐나기 때문에 막 이게 막 가격이 우리말로 하는 건 뭐 무슨 값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희귀성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일반 가격이 좀 괜찮은 데는 조생종, 급적생종 괜찮고 만생종도 좀 괜찮은데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어차피 중생종으로 가야 됩니다. 귀농인들, 귀촌인들 처음에 복숭아 사러 가면 거의가 중생종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데 가격은 그렇다는 걸 아시고 가격은 어때가 제일 좋았나 복숭아 가격이 여러분들 저 선생님 복숭아 가격 시기적으로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이때까지 쭉 보면 복숭아 가격이 8월 말에서 9월 한 10일 사이가 복숭아 가격이 제일 좋았습니다. 9월 1일부터 한 10일 사이가 복숭아 가격이 해마다 보면 좋은데 거기 또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추석이 빨라 보면 그 애는 또 별로 재미가 못 봐. 예? 추석 전에는 가격이 잘 팔려가지고 고가인데 추석 쉬고 난 뒤에는 한 일주일 동안 장세가 영 시원찮아요. 예? 추석 쉬고 난 뒤에는 장세가 영 시원찮아요. 가격이. 그래서 추석이 좀 당기는 해에는 보면은 황도, 만생황도, 장원황도 이것이 제가 보니까 그 전에 파는 건 괜찮은데 추석 쉬고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9월 추석이 좀 빠른 해에는 보니까 이게 또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파는가? 그럼 여러분이 고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파는가? 그 전에 많이 팔고 추석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첫 경매대 갈 때에 좀 올리면 그래도 시세가 그래도 좀 잘 나와. 왜냐? 예? 너도 나도 다 뭐 3박 4일, 4박 5일 다 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숭아 없는데 그날 막 어떻게 하든지 이어서 뭐 한참 올라갈 수 있다 하면 따가지고 가격이 좋더라 이 말씀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자, 유명 500평에 10톤을 생산했다. 쏟아졌지요. 쏟아졌습니다. 10톤 생산했다고 쏟아졌습니다. 저는 8m 1000평을 농사를 지었는데 8m 1000평을 농사를 지어가 저는 얼마를 샀는가 하면 이때까지 저었다가 계속 평당 10,000원 살 때도 있고 20,000원 살 때도 있고 35,000원 살 때도 있고 30,000원 살 때도 있고 3만원 넘어가기가 곤란하더라고. 저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평당 53,000원 꼴 샀습니다. 5만 몇천 원 꼴 샀습니다. 되더라고요. 이제 좀 뭐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제가 작년에 1000평에서 한 2,000상자도 못 땄는데 여기에 500평에 이런 거 10톤 딱딱하니까 500평에 이거 뭐 2,500박스를 4kg 2,500박스를 딱딱하는 말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쏟아졌죠, 쏟아져. 자, 유명하시는 분인데 농협 APC에 이었는데 14kg들이 노란 그 컨테이너 상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가지고 농협에 갖다 주면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무게에 따라서 정품 얼마, 비품 얼마 해가지고 돈을 넣어주는데 그거는 뭐 상자값 들 일이 있습니까? 뭐 경매 스스로 가갈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실어주면 되니까. 자기 통장에 들었는 돈이 5천만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500평 해가지고. 어? 작년, 재작년에는 600평 해가지고 6,500만 산 사람도 있어요. 영천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유명 품종이 풍산성이고 또한 당도는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눈에 보니까 당도는 12도, 13도 잘 나와야 뭐 13점 몇 도 나오는데 되게 맛있는 품종은 아닌데도 식이 좋고 이게 또 뭐 저장성이 좋고 유통기한이 뭐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천 지역 요즘 젊은이들이 또 무른 것보다는 단단한 걸 좋아합니다. 단단하고 아삭아삭하고 이런 품종을 상당히 좋아하는 타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 장년층 50, 60대 우리나라 이상 되는 분은 뭐 껍질 까먹고 해가 수밀도 그래가지고 물 줄줄 흐리고 해가지고 뭐 하나 뭐 그런 거 없나 하면 또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은 유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제가 강원도 춘천에 춘천농협에서 또 강의할 일이 있어가 그때 한번 가봤어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도 유명 품종이 많은 거요. 유명 품종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자, 뭐 참고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시 이제 밭이 하나 생기든지 동생밭이라든지 뭐 한 10년 넘게 이래가지고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품종 선택에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이 많이 쏟아졌다. 자,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해마다 이 사람은 8톤 내지 11톤을 수확하고 수확 기간은 영천 기준 8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최성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성이 되는데
수세를 안정시켜야 된다.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낙과를 안 하도록. 낙과를 안 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떡해. 힘을, 복숭아를 많이 좀 달아가지고 적과를 한참에 다 하면 안 되고 적과를 한 3번, 4번 날아가지고 차츰차츰 하면 최종 적과를 몇 개까지 한다. 심지어 6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6월 한 20일 적과를 좀 몇 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세가 안정이 되도록 하고, 전량 봉지 재배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이것도 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탄저병 약은 아까 봉지 재배를 하고, 예? 봉지 재배를 하고, 약을 자기 나름대로의 탄저병 방제 약을 씌워야 돼요. 남들이 최고 잘하는 농가를 자기가 뭐 그걸 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안 들어가.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탄저병 방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비법을 씌워야 된다는 말씀. 복숭아밭은 어설픕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9년 창강 10년 생강 나무는 막 청년기에 접어들고 마야합니다. 유명 농가가 처음에는 2번 주지도 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막 전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 복잡해지고 또는 한계는 뭐 어떤 것은 일소가 와가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다시 나무를 도장지를 받아가지고 옆에 눕혀가지고 다시 회춘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열매를 따고 하는데 하여튼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8m 시설 7m에 5m 하는 8m 시설을 또 8m 시설을 또 했어요. 그래 유명만 심는 거야. 유명을 심어가지고 옆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8m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줄은 5층을 만들 때 만세 부르듯이 만세 부르듯이 이렇게 켜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부 우세성하고 기부 우세성하고 그거를 활용할 줄 좀 잘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상단부가 좀 약하다 그러면 상단부 쪽에 가지를 좀 많이 놔둬가 힘을 좀 빨아들이는 힘을 좀 강하도록 해가지고 수세 조정을 높이마다 좀 조정을 해줘야 돼. 그런 기술을 응용할 줄 알면은 제가 본 데는 8m를 옆으로 눕히는 게 아니고 하늘로 만세 부르도록 1단 만세, 2단 만세, 3단 만세 하듯이 해가지고 만세 부르던 형태로 키우는 농가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봉지 다 삽니다. 봉지 다 사는데 영천 인구지역에 가면은 유명을 또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색이 잘 안 나고 뭐 가기 때문에 흰 봉지를 세우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숭아 흰 봉지를 세울 때는 여러분들이 봉지는 이중봉지, 노루지, 흰 봉지, 헛봉지 중에서도 3cm 짧은 거, 좀 더 긴 거, 뭐 이래가지고 규격이면 7절, 8절, 뭐 10절, 12절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저리 있는 뭔가 하면은 복숭아 봉지를 크나난 원판 하나를 7번 접는 게 7절, 10번 접으면 10절, 12번 접으면 12절. 그러니까 7절이 12절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이죠. 참고로 여러분, 복숭아 크다는 원판 하나를 재단을 하는데 10번 접으면 10절, 7번 접으면 7절.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명을 농사를 짓는다. 자, 그럼 복숭아 수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숭아 수영은 여러 가지 수영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원을 처음 하시든지, 아니면은, 접을 붙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기 복숭아 밭의 수영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좀 햇빛이 잘 들어오고, 복숭아도 많이 달리고, 일하기도 쉽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수영이 찾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제식거리는 얼마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오늘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수영.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6m, 4m, 6m, 5m 주로 그걸 많이 심었죠. 진짜 그래가지고 한 무릎에 한 60주 좌우 해가지고 주로 많이 심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영을 보고 다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주지 개심자인형. 이것이 2번 주지 개심자인형이 표준형입니다. 표준형보다도 2번 주지를 해가지고 성공만 만들어 놓으면은 수량도 많이 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수세 조절도 성목까지가 일손이 많이 가는 그 이후에 벌써 안정만 된다 그러면 2번 주지가 복숭아의 표준형이라 할까 가장 많이 하면서 이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는 4 내지 5m 좀 넘고, 얼마 정도 빼는가 하면 보통 해가지고 한 가지를 한 6m 정도 뺀다고 생각을 하고, 잘 빼는 데는 7m 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뻗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초 관리부터 해가지고 각도 높이 조절,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우산식 지주대가 중간에 들어가죠. 우산식 지주대가 들어가가지고 본 2개에다가 다시 척지를 저기 조절해가 세게 빼는 사람이 표준적으로 3개를 많이 뺍니다. 좌우측에. 그래 한 나무에 6가지가 부주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나무에 12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좀 붙이고 그래가 응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저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 보면 수관 용적 있고 수량이 많다. 수관 조건이 좋고 과실 품질이 좋다. 햇볕이 많이 받을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수명이 길다. 복숭아 잘만 하면 20년 이상도 할 수 있다. 30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제 단점은 수고가 좀 높아서 작업을 하려면 사다리 타고 작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올라가는 리프트기나 통상. 돈 들 때는 돈 들여야 돼. 리프트기하고 방제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1000평 이상 하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중고 리프트기를 사든지 중고 방제기라도 사가지고 제가 있어야, 이건 리프트기 있어야 제가 보는 작업이 될 것 같고, 사다리가도 뭐 편법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막 1년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막 1년에 적과하다가 영천 지역에 보면은 막 1년에 막 허리 다치고 널쩍가지고 그하고 하는 사람들은 막 제가 1년에도 뭐 진짜 상당한 분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더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고, 자, 수영 구성이 처음에는 초창에 어렵고 성공이 되려고 하면 한 6, 7년이 정도 걸립니다. 6, 7년. 6, 7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딱딱 준비를 해야 된다. 원가지 선단이 약해지기 쉽다. 그러니까 원가지 선단이 안 약해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걸 좀, 원가지 선단은 항상 젊게 유지하려고 하면 좀 들어주고, 거기에다 착고를 시키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차관상. 가지를 2개 봤는데, 제2주지 분주론피는 2가지를 봤는데, 땅에서 적어도 한 50 내지 60cm 정도에서 가지를 벌리는 것이, 제가 보는 밑에 그 예촉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뭐 관리기 같은 것도 로타를 친다든지 뭐 하고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본 데는 한 5, 60cm 정도 위에서 각을 벌리라. 각을 벌릴 때는 여러분들이 뭐 두 눈을 놔놓고 이쑤시개 같은 거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줘가지고 안 째지도록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수평에서 올라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공이 돼도 태풍이 와도 안 부러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 60cm에서 받자. 부주지는 1m 이상. 1m 이상. 그러면 자기 눈높이 이상에서 해서 부주지를 바다가 올라가야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것을 또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 보면 조성종은 좀 굵은 가지에 달아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다기보다도 다 낙과 덜 되고 뭐 품종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 대다수 보통 보면은 조성종은 좀 조금 굵은 가지에 달아도 이겨낼 수 있는데, 만생종일 경우에는 굵은 가지에 달면 거기가 낙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만생종일수록 가는 가지에 달아야 된다. 얼마쯤 가는 가지야? 볼펜 심 정도의 보다 가지보다 비슷하거나 그 이하에 달아가지고 흔들흔들 거려야, 거기에 달아야 태풍이 오든지 어떤 그 악조건이 되어도 제가 보는 데는 낙과가 잘 안 되고 그렇다. 굵은 가지에 달아놓는다 그러면 그런 건 다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덕면에 결과지 배치해야 노박일소 방지. 2가지를 뭐 6m씩 빼고 통상 그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덕면에 올라온 것은 원래는 나제타식으로 해가지고 저게 뭡니까? 양분을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데는 그건 거리는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본 데 8m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한 50cm 내지 60cm, 50cm 정도에는 하나 놔두어야 제가 보니까
일소가 잘 안 걸리더라. 젊을 때는 일소 잘 안 걸리는데 10년 이상 되고 나는데 보면 좀 굽다든지 또는 가을 경우에는 일소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시고 2번 주지를 뺄 때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제가 본 데는 반드시 저러한 덕면에다가 상향지 덕면에다가 짧은 가지를 놔놔가지고 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고 북쪽면을 바라보고 있는 가지는 뭐 그런 것은 좀 등한시 해도 거기는 뭐 일수가 잘 안 걸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식 캡을 유인줄은 구멍당 해가지고 우산식 캡을 해가 묶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생정일수록 좀 내가 보니 많이 필요하고 조생정일수록 좀 적게 필요한데 보시는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요즘은 처음에는 뭡니까 몇 년 전까지는 노란 유인줄 거기 했는데 그거는 한 5년 써보면 다 사가 떨어졌단다. 최근에는 전문 그건 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인권 저거 가지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보니 오래가고 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한 고명이 2개씩 해서 심지어 24개까지 해가지고 한 나무에 조절한다 이 말씀입니다. 주지, 부주지, 척지, 부주지 또는 부주주에서 나오는 척지라 할까, 뭐 결과지 큰 거 그런 것까지 다 높낮이를 조정해서 안정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또 힘도 태풍 같은 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나무 사이로 땡겨 묶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지 개심자인형 2번을 안 하고 3번, 4번, 6번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하도 편법으로 막 우리 그 복숭아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참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보는데 저쪽에 뭐 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안 그렇습니다. 한 가지 하면 막 다 그런 식으로 가죠. 우리는 뭐 응용을 성성 잘합니다. 그래서 다주지 3번을 할 것인가 4번. 3번은 지금 많이 있어요. 영천 경산 쪽에 가면 3번 주지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3번 주지 같은 것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통 보면은 부주지를 받아도 한 나무에 한 6번 내지 7번, 6번이 주로 막 6번, 5번 이런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할 밖에 어떤 사람은 요즘은 6번 다주지로 가자 하는 또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단점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바랍니다. 자, 요거는 3번, 요거는 4번 주지인데 4번 주지를 씌워서 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 착과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몸 쪽에 주지 가까운 데 착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척지를 받으면은 또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러나 빈 공간이 있다, 이쪽에 빈 공간이 있다 하면 이렇게 또 하나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 이 시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착과를 시킬 때 결과질 배치를 여기에 주로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이렇게 많이 결과질을 배치를 해야 저기 뭡니까 수세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뭡니까 나무가 뭐 부러지거나 또는 장애가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나무 가지가 많고 복잡해질수록 일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보통 3번 주지 하는 사람도 보니까 보통 성목이 될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뒤에도 1번, 2번, 3번, 4번 뒤에 하는데 5번 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 농가도 보통 보면은 척지는 안 받고 몸뚱아리에다가 이거는 천도계통의 농가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목이 되었을 때는 한 5번으로 가더라. 그를 바뀌어야 처음부터 6번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6번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 80cm 내지 한 1m에서 6개의 가지를 한참에 받습니다. 6개의 가지 받으려고 하면 시중에서 저거를 묘목을 사가오면 한참에 6개 받기는 좀 편차가 생깁니다. 20-30cm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력 분산이 또 어렵고 자기 집에서 접을 붙이고 할 그런 농가에서는 6번을 받아도 됩니다. 6번. 예? 한참에 한 3개씩 돌아가면서 붙이고, 거기서 한 5cm 떼어가지고 뭐 붙이고, 실 잘 붙이는 사람은 한참에 뭐 6개, 한참에 6개는 뭐, 버려 해가지고 한 10cm
적으면 적을수록 한 5cm 내외에서도 6개 누를 남겨놓고 사방 좌우로 튀도록 해서 어릴 때에 한 뼘 정도 될 때부터 수세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 한 뼘 정도 클 때 와가지고 이쑤시개가 와가지고 각도를 조절하고, 예? 다음에 또 와서 각도를 조절하고, 이게 휘청휘청 부러지려고 하고 하면 유행 지주들을 대어가지고 다시 또 묶고, 이래 해가지고 좀 공들여 1년 정도 키우고 나면은 제가 본 데는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유인 때 좀 25mm 좀 그라프 때나 또는 거기 상응하는 것을 대나무나 뭐를 해가지고 받쳐가지고 유인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번 주지로 해가지고 하는 농가 형태도 요즘 많이 있다. 예. 있는 청도에 가면은 또 동농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6번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번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상향지로 해가지고 많이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잡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저는 밑에 처지도로가 하수형 그래가지고 결과지가 밑으로 하수형 되기가 쉽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같이 가야 되죠. 그래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수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 같으면은 이것도 예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주지로 가면은 갈수록 영천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목이 돼가지고 그늘이 찌고 옆에서 방해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리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데 그것도 잘 뭡니까 수소 관리를 잘하고 하수를 할 것인지 그때 되면 어떤 방법을 제가 본 데는 그래서 이것도 요즘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영입니다. 자, 8m요. 예. 그러면은, 지금 딱 3시네요. 3시니까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주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물 한잔 자시고 한 10분간 쉬다가 그렇게 합시다. 예.